자, 방향은 이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일단 기업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삼성동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 짓는 문제죠. 이거 네.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네. 이 먼저 보이는 그림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줄여서 GBC라고 합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2014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조 원 넘는 값에 옛 한전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까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만 3차례나 보류가 됐는데 이 정부가 오늘 의지를 밝힌 이상 내년 상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6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122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6조 원이 넘는 이 기업 투자 계획이 오늘 포함됐습니다. 또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죠. 이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금기시하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로와 철도 외에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개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던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대표적인데요. 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가 내국인에게도 허용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법적으로 이 도시 지역 내에서는 외국인만 허용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시민이 서울 여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또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 진료도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됩니다. 다만 카풀 서비스는 택시 업계와의 대화가 중단돼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 기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이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10월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시내 면세점을 확대 활성화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2014년 10월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예. 이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시내 면세점을 확대 활성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관광객 또 물론이고 이 내국인 반응도 신통치 않다는 이 평가가 많은데 딱히 보완책은 없었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있어서 더 늘리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책도 단골 대책인데 인하 때만 반짝 판매가 늘었다가 인하가 종료가 되면 판매 절벽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오늘 2.6%에서 2.7%의 예상이 된다는 이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2.4%나 2.5% 등으로 잇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상당수는 그동안 서랍 속에 들어있던 것 다시 꺼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